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허은욱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그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작년 2월부터 청와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화재안전 특별 TF를 통해 우리나라 화재안전 실태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1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17만 3천 동의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특별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된 대책은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총 227개의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먼저 발표하고 대응체계 개선 등은 서방청 차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제도 개선 대책입니다. 우선 건축물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는 불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까지 외장재 사용을 금지합니다. 층간 방화구역도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것을 건물 내 모든 층과 필로티 주차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강화되는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이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기존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비를 일부 지원해서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9.6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2022년까지 95.5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화재 발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히 적합, 부적합 판정하던 전기 설비 안전 점검은 안전 등급제로 개편하고 등급별 안전 수준에 따라서 점검 주기 단축이나 시정 명령 등으로 차등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 등에는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 밥솥에도 확대하여 포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산업진흥만을 강조해서 안전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소홀하지 않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안전등급제를 포함한 각종 안전관리 규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화기 작업을 할 때는 화재 감시사를 배치해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용접 불티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화기 작업 시에는 현장 책임자가 사전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재 취약시설별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9.1 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 예산안에도 71억 원의 국비를 반영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모든 고시원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지는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취약시설 중 하나인 전통 시장에도
노후 전기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해 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 중이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화재 알림 시스템 설치에 13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고양 저유소나 KT 통신구와 같은 기반 시설의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석유 저장 시설의 정기 검사는 11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 검사 사이에 중간 검사 제도를 도입해서 검사 주기를 단축합니다.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모든 통신구로 확대하는 등 통신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새로운 산업시설이 안전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에너지 저장 장치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방청 차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신여루입니다. 먼저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 기능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적 화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하여 화재 예방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화재 안전 특별조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 안전 관리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용도별 단일 분류 체계로 된 소방시설 기준을 수용 인원과 건물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용도별 분류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선 방식의 화재 경보 시스템에 IoT 기반의 신기술을 접목한 무선 통신 방식의 화재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화재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 산불 대응과 같이 전국 단위 총력 대응과 시도 경계 없는 현장 도착 시간 중심의 출동 체계 전환을 위해서 119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 초반에 최고 단계의 출동 방식 운영과 국가 단위 통합 대응 훈련을 정례하고 대응 재난 시에는 재난 발생 시에는 시도 대응 중심에서 소방청 중심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화재 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화재에서 나타난 상황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인이 담당하던 119 신고 접수와 간제 체계를 신고 접수와 간제 기능을 분리 운영하고 체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 상황 관리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인력 2만 명을 22년까지 충원하고 기존 소방력을 재배치하여 산간 백지 등 소방서와 먼 거리에 있는 화재 대응 취약 지역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소방 안전 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지휘 간의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사례 중심의 강의식 지휘관 교육을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중심의 현장 직무 실전 훈련으로 개편하고 22년까지 중앙에 지휘 역량 강화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장비 보강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 간 원활한 소통과 현장 지휘를 위해 금년 내로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하고 소방용 무선 주파수를 지휘망과 작전망으로 분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 등에서 접근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사다리차를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국제 기술 동향을 반영한 한국형 소방장비 포중 규격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에 국립소방연구원 발족과 함께 신종 재난대응기술연구 등 소방연구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다음은 안전문화 확산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재시 행동 요령을 몸으로 익히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실전과 같은 하재 대피 훈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집, 학교, 직장 등 생활 공간에서의 하재시 대피 습관화를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하고 하재에 취약한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대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 직장 구성원 등이 스스로 하재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 개개인과 민간의 대응 역량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하재 안전 특별 대책 마련에 따라 각 부처별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2단계 하재안전 특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하재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겠으며 국가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1년부터 건축, 소방, 전기, 가스를 포함한 하재안전 등급 등 건축물 안전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2단계 하재안전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2단계 조사가 완료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에 추가하여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재안전 특별조사 결과는 향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재안전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이낸셜 뉴스의 안태호 기자입니다. 그 화재 예방 대응 기능 강화 관련해서 세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먼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서 조직 기능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이 강화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노후 무전기 전량 교체 관련해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 소방 사다리차가 이게 2018년 초과 중반에 이미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일 처음 사실은 지금 소방청에는 하재 예방과 과 단위로 있습니다. 법만 따지도 지금 4개를 가지고 있고 영이나 규칙 같은 거 합하면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날 때마다 그때 땜질식 처방밖에 못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고 참 두 번째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못 적어. 노후 무전기 관계는 지금 교체율이 95%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100%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형 사다리차는 지금 개발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국 215개 소방서에 다 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올 금년 하반기부터 노후 사다리차가 교체되는 시점을 맞추어서 소형 사다리차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개발은 되었습니다. 불교왕성의 박성룡인데요. 소형 좁은 골목에서 기동성이 확보되는 소형 사다리차 개발 보급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소형 사다리차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좁은 골목길에서의 불법 주정차 문제잖아요. 이 부분도 좀 같이 조치가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진입을 할 때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에 대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불법 주정차 문제나 불법 주정차가 아닌 우리 그 주택가에 가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무질서한 주차라고 합니다. 항식선이 없는 주차선은 항식선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차가 못 지나가게 차를 막 이면도로에 해놨지 않습니까? 주택가 가면 그는 무질서한 주차라는데 두 가지 다 저희 법으로 제천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차량을 뭐 파손했으라도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강제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조적으로 사실은 대형 그 사다리 차가 폭이 하려면 한 10m, 15m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그 아웃리그를 전개하고 못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형 사다리 차도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 정책도 병행해서 지금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벌써. 네, 연합뉴스 권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시도 구분 경계 없이 신속히 출동해가지고 현장 도착하는 시간을 줄인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시간을 어디에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인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로드맵이 있나요? 이번 그 사례도 제천 사고 때 강원도하고 인접한 곳입니다. 제천이. 그래서 제천 관내하고 아무래도 그 우리 출동 그 실행 시스템이 시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 있는 걸 갖다가 지금은 그 도지역이나 이걸 관계없이 바로 옆에 시도까지 신속하게 출동 지령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시스템을 갖추고 중앙에서 간제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옛날 같으면은 자기 관내에서 그 시도 내에서 어떤 처리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저희들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인접 지역에 시도 간의 인접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그 작년도 같은 64.4%입니다. 금년도에는 65.6%로 향상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그 우선 신호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소방 간섭 신호 제어 시스템들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박진우 기자입니다. 그 저번에 동해 화재 났을 때 그 산맥 안에 있던 주유소들 에너지 저장 시설들에 대해서 뭐 전수 조사를 한다고 그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기본 대책에 포함이 안 됐는지. 예.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 이희원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그 산 안에 있는 예. 주유소들이 예. 이제 어떤 이렇게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안전 관련해서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때 언론에 났었는데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었고 예. 에너지 시설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저번에 산불 났을 때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 시설 관련해서 ESS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그리고 그 주유소도 그때 얘기한 주유소에는 피해가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게 그 산 안에 있는 이제 에너지 저장 시설 관련해서 산림과의 이격거리인가요? 뭐 예. 뭐 그거를 뭐 한 50m, 100m 떨어뜨려 놔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 같은 건 지금 혹시나 이제 산불 관련해서 에너지 시설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관련돼서는 좀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에너지 시설이 피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현재 2층 이상 건물에 불에 취약한 예장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3층 이상 건물까지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강화되는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이 신축 건물에 적용되다 보니까 기존 대책에서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 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존 건축물들인데 안전 성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강하시겠다는 건지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강하실 건지 좀 말씀을. 예, 국토부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의 여건에 맞게 어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던가 뭐 방화문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은 절연기라고 해가지고 그 외벽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을 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보강 공사를 저희가 어떤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던가 다중이용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4월 5일날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비용은 약 4천만 원 정도로 건물당 4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건축물 보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이제 지금 현재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뭐 이런 부분 이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준비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그리고 이게 또 전반적으로 이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게 뭐 분야별로 다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언제 뭐 목표치라든가 그런 시기가 다르겠지만 1차적으로 이 정도는 마친다 이런 그런 시점이 좀 있나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벽에 이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건축법 하위 법령이 개정 중에 있고 저희 목표는 한 6월 정도로 개정이 되면은 한 6개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것은 이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뭐 의료, 치료,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뭐 노유자 시설 등에 또는 그 다중이용업이 설치된 그런 건축물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건축물관리법 근거법령은 이번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시기는 공포 1년이기 때문에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고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범 사업으로서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시군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일부 그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축물 보강 사업을 지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